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준하게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비법으로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밸런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늘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도주 섹터는 먼저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찾는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미국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도 섹터가 우리 한국의 주도 섹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시장만 보아서는 주도주 섹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도주 섹터와 테마 섹터를 구분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도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있고요. 또 주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트렌드가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미국 시장의 주도 섹터가 한국 시장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한국 시장의 주도 섹터를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검색기를 활용해서 찾고요. 또 찾았던 그 섹터와 그 기업을 분석을 해서 또 그 주가가 지금 현재 밸류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주도주 섹터를 찾아서 자기 계좌에 주식을 편입시켰을 때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항상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 편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주도주 섹터를 찾아서 넣고 또 일정 수익이 되면은 또 수익을 챙기고 또 다시 저가에 왔을 때는 또 편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종목을 교체하기도 하고 계속 편입 편출을 같은 종목을 수익을 챙기고 다시 편입시키고 이러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수익 전략,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수익 전략을 활용합니다. 저가에 우리 골프 스윙에서 저가에 왔을 때는 매수, 고가에 왔을 때는 매도 이런 수익 전략을 해서 매수 매도 전략을 이용하고요. 또 참고를 해야 할 게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을 참고합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은 공휴일, 휴일 빼고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끝났을 때도 개장 후, 개장 전 계속 나스닥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스닥 선물을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를 활용합니다. 섹터별로 순환이 돌고 종목별로 순환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되고요. 또 기업 분석, 주가 밸류를 분석해야 됩니다. 리밸런싱 할 때는 항상 기업 분석하고 주가 밸류, 주가 지금 현재 기업 가치,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요. 또 종목별로 차트 분석을 해서 눌림목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 방법으로서 또 주가가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 할 때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오버슈팅 할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언더슈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면 되고요. 또 외국인 기관 연금 매매를 분석해서 특히 외국인 매매 그리고 기관에서는 연기금 매매 그거를 활용해서 편입 편출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주식이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선물이라든가 또 옵션, 또 주식 선물 이런 플레이를 활용해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이 할 때 그걸 활용해서 개인들은 주식을 편입 편출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항상 계좌의 현금 비중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일정 현금을 꼭 확보해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좌 점검을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리밸런싱 계획을 어떻게 해서 편입 편출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으면 예약 주문을 활용해서 동시효과에 예약 주문을 미리 넣어서 동시효과에 급등했을 때라든가 급락했을 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오히려 시간에 주문으로서 차분하게 분석을 해서 리밸런싱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5월 30일 마지막 거래를 오늘 마쳤는데요. 자, 종합지수 차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자, 이 121선에 다 있는데요.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후장에 다 밀리면서 1포인트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종합지수로는 2636으로 끝났는데요. 자, 상밴드는 지금도 저는 2750으로 보고요. 하밴드는 26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 정도 오면은 다시 저지돼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에 차트는 연기금 차트인데요. 연기금은 5월 달에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였고요. 외국인도 5월 말경에 지금 오늘 대거 매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밴드 2750, 하밴드 2600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종합지수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밴드를 정해준 이유는 자, 600선, 2600선 정도 오면은 자,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리밸런싱을 할 때 종목수를 이때는 편입을 해갑니다. 우량주를 우량주 또 주도주를 선출해서 편입을 해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또 2750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포트를 줄이면서 종목 수도 줄이고 또 지분도 줄여가는 것이 스윙 전략입니다. 그래서 2750에 다가가면은 지분을 축소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전망이 좋은 종목은 쭉 놔두고 그렇게 잘못 들어갔다 판단되는 종목은 덜어내는 겁니다. 편출시키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새로운 유망성 있는 종목도 같이 덩달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편입시킵니다. 편입을 조금씩 시키고, 그래서 항상 스윙 전략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리밸런싱하고 스윙 전략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보합으로 73,500원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보유다 이렇게 봅니다. 보유고 지금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지금 4월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지금 HBM만 가지고 주가가 너무 그 명목을 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HBM은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의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모바일 또 여러 가전 또 여러 다른 레거시 메모리 이쪽으로 하면은 삼성전자는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연기금이 5월달에 좀 매도를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러다가 지금 하반기에 다시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전체 지분이 55%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외국인 매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차트는 SK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때도 매수 추천했고요. 계속 행보할 때도 매수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3만 닉스를 제가 계속 주장했는데요. 23만 닉스, 23만 원을 간다 이렇게 목표가를 정했는데 지금 현재 21만 찍고 넘고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3.32% 빠졌는데 저는 좀 더 조정을 보인다면은 다시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21만 원을 찍었는데요. 저는 23만 원 또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30만 원도 넘나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직속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러지만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을 보일 때 조금씩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부터 21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조금 조정을 보일 때는 오히려 매수, 또 21만 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별로 분석을 해드리면요, 차트별로는 특색 종목만 차트별로 분석해 드리고요. 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같이 연동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자, 엔비디아 밸류체인인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렇게 밸류체인은 다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오늘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SK 차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시는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 SDI도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유망 종목이고요. 지금은 저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기업별 업종들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자, SKC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11.45% 폭등했는데요. 자, 기업별 업종에서 제가 SK를 담아 놨었는데요. 자, SK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는 SK 차트인데요. SK. 제가 SK 작년 10월에 14만 원 이하에서 꾸준히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추천해서 금년 또 다시 21만 2천 원 고가 찍고 다시 하락을 쭉 했는데요. 하락할 때마다 다시 편입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자, 매수 단가 낮추기 위해서 편입을 했고요. 스윙 전략이었습니다. 스윙 전략으로, 자, 하락할 때는 매수, 상승할 때는 매도, 이렇게 스윙 전략으로 편입을 했는데요. 자, 연기금 차트를 보면 연기금이 어제 오늘 대거로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이.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연기금이 대거 매수했고요. 자, 우리 세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에 이혼을 해서, 자, 재산 분할을 1조 3,800억, 1조 약 4천억 정도를 1조 4천억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SK밖에 없습니다. SK 17%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에 반응을 했는데요. 이건 트리거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최태원 회장이 2심에서 져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이 이슈는 계속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이 금액을 줬을 때는 경영권 방어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마 SK에서는 대응을 하겠지만, 주가를 띄우지 않느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SK를 매각을 했다든가 분할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SK 주가를 띄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배당을 확대하지 않느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SK는 지금부터는 21만 원 이상까지는 보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또 다시 저가에 왔을 때 1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SK는 지금 가지고 계신 구독자께서는 쭉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SK 보셨고요. 다음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업별 업종으로 은행주가 가장 선호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기아, 보합인데요.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CJ, 하나손해보험, KCC,
삼성전기, 특히 제가 유리기판 삼성전기 좋다 했습니다. SKC 삼성전기는 눌림목시 지속적으로 매수 추천합니다. 그리고 삼성 SDS, 현대건설, 삼성증권, 삼성화재, 금호타이어, 한국컴퓨터 기업밸류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HLB는 제가 가장 수익을 크게 줬던 우리 구독자들께 종목인데요. 지금 FDA 승인이 불발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아직도 매수는 보류. 자, 오히려 상승시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해서 이 종목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테오제 오늘 3.2% 올랐는데요. 알테오제, 니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자, 제약 바이오주 다 괜찮습니다. SK 바이오팜, ST팜. 자, 오늘 삼천당 제약이 크게 올랐는데요. 삼천당 제약은 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15.83% 급등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호재보다는 MSCI 편입 오늘 그런 관련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박스권 벗어나기 상단, 이 박스권의 상단에 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여기를 벗어나면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별한 호재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보유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삼천장 제약. 자, 구독자 여러분, 자, 삼천장 제약까지 봤고요. 제약바이오, 루닛도 오늘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루닛.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모처럼 바닥에서 좀 지금 견조하고요. 메디팩도 좀 하락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대체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등락률을 한번 보면은요. 관심 종목에서 등락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세실업이 크게 올랐고요. 16.54%. 자, 미국에서 의류업체 한세실업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급등해서 한국에도 한세실업이 OEM으로 제작을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한세실업. 삼천장 제약이 올랐고요. SK, 솔브렌 홀딩스가 좀 올랐고요. 삼성공조가 굉장히 며칠 전부터 좋았습니다. 루닛 7% 올랐고요. 테크인, 휴먼 테크놀로지 6%, BH, 우리기술, 대한유화, 알맥이 좀 올랐고요. 재룡전기, 현대바이오 이런 순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좀 올랐고요. 제약바이오 이 순으로 좀 올랐습니다.